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순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쟁행위 중에 그 조합원들의 어떤 쟁행위에 대해서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 노동조합법 38조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또 그 37조 2항에 보면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행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노동조합이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8조 1항에도 쟁의기관 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을 그러니까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쟁의 행위에 참가를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폭행에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보통 피켓팅이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조합 그러니까 쟁의 행위 참가를 설득하거나 또 어떤 그 쟁의 행위를 좀 어떤 효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할 때도 부분적 또 어떤 제한적으로 하면 되지만 전면적으로 한다든지 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부당한 쟁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통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할 때에는 어떤 조합은 개인 책임이 있고, 또 간부 책임이 있고, 또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조에 보면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그러니까 파업하는 중에 대해서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노동조합 책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노동조합 실체는 어떤 법인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냐 하면은 노동조합 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부는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또 사무장 이렇게 그 임원이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 그 의미에서 쟁의에 이렇게 참가하는 이런 어떤 제품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일부 그 조합원이나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을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쟁의 행위를 하는 동안에 그 쟁의 행위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이 회사의 어떤 생산 시설을 파괴하거나 또 원료주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활동은 쟁의 중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사실 노사가 파업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어떤 교섭력을 올려가지고 또 어떤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는데, 파괴행위 자체는 쟁행의 목적도 아니고 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또 노동조합법에서도 엄격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동조합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이 이런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회사한테 많이 피해가 있었다 하면은 이런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제 주도하고 또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한 이렇게 조합 간부들한테도 같은 어떤 개인 책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보통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요 목적이나 이게 그러한 파괴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지, 어떤 그걸 가지고 주로 노동조합의 이제 어떤 민사, 형사 이런 어떤 법적 행사를 가능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사가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 책임을 추정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하게 되게 되면은
그 국민의 어떤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격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실제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졌고 또 그 어떤 직장 증거를 했을 때 전면적으로 했고, 그 어떤 그 외부나 그 외부 인원이 완전히 통제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쟁행위 자체가 어떤 불법인 좀 그 불법 행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합 간부하고 그 노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주나 아니 노동조합이나 저기 노동조합 간부들은 굉장히 약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형사상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사업주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노동조합이나 또 조합 간부들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 민형사상 책임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마지막 결정이 나기 전에 가압류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압류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런 가압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조합 간부들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가 어떤 직장 폐쇄 과정에서 그냥 파업을 했었고, 정리해고도 있었는데, 그 사태로 발생한 게 근로자들한테 어떤 민형사상 책임, 특히 가압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떤 조합원들이 약 30여 명이 그 자살을 한 그런 사유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사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근로자한테 묻는 것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파업을 주도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압류가 이렇게 잡혔을 때에는 굉장히 허약한 개인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회적 신뢰관계나 어떤 자기의 자존감 이런 상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통해서 어떤 근로 조건을 향상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부작용이라는 게 조금만 불법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그 불법 그 이상으로 사업주가 그 민형사상 책임을 가하게 되면은 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은 사실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도 좀 많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 자동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약한 그런 개인의 사업주가 책임을 부과하면 큰 손실이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극단적 행위까지 참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은 사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이지만은, 또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근로자는 이렇게 형사 책임, 민사 책임, 그리고 또 징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이 굉장히 노동조합을 도와주는 법이지만, 거꾸로 이렇게 이탈했다든지 좀 위법성이 있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노동조합이나 또 그 조합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조합원들한테도 교육할 때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반드시 그런 면을 얘기를 하고, 법 위반이 되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동조합이 관리를 하고,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제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어떤 근로 조건도 이루고, 또 조합원의 어떤 보호나 아니면 또 어떤 사용자의 어떤 권리 남용으로부터 어떤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38조로 인해서 사실 사용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에서도 서로 어떤 기본적인 법을 지키면서 쟁의 행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사실상 그 노동 3건이 있지만은 그 노동 3건이나 이런 노동법은 민법이나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 노동조합이 마치 자기들이 앞서서 주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거를 가도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그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민사나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자기 권리를 또 쟁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